안녕하세요, 신재활입니다. 2025년 들어서 첫 영상으로 인사드리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운영하는 재활운동센터에 찾아오신 분들 중 반월상 연골이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무릎을 굽히면 연골이 찢어지지 않을까? 이 질문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여쭤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무릎을 굽힌다고 해서 찍 하고 찢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의 움직임이 누적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복적이고 과도한 스트레스나 비정상적인 무릎 정렬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찢어진 반월상 연골이 엄청 쉽게 또 찍 하고 찢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반월상 연골은 무릎 관절 내에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조직들과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된 연골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부에 존재하는 근육과 인대의 도움을 받아서 체중을 분산하고 무릎 관절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릎에 가해지는 과도한 압력을 줄이고 근력을 만들어서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운동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반월상 연골이 찢어질까봐 불안해하는 우리를 안심시켜 줄 수 있는 또 한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 내에는 관절 윤활액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 윤활액은 관절 표면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충격을 흡수하며 관절 연골과 반월상 연골의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손상된 반월상 연골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절 윤활액의 분비와 순환이 잘 이루어지면 연골 표면의 마찰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두는 것은 오히려 윤활액의 순환을 방해하고 관절의 경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벼운 움직임을 통해서 윤활액의 역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활액 분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영상 뒤쪽에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반월상 연골이 찢어진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기계적 걸림이나 과도한 통증이 없다면 가동 범위 회복을 위한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무릎을 펴고 굽히는 기본적인 운동을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움직이고 점차적으로 움직임의 범위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뭔가 어렵다면 수건이나 스트랩 같은 것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적응이 되셨다면 허벅지 주변 근육들을 마사지해주고 스트레칭 해주어 유연성 증진도 동반해야 합니다. 연골이 더 찢어질까봐 무릎을 굽히지 않다 보면 평생 무릎을 편 상태로 쩔뚝이며 걸어 다녀야 될지도 모릅니다. 생각보다 연골이 그렇게 쉽게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 있게 움직여 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허벅지 근력을 단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연골이 찢어졌는데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운동만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무릎 주변부에 손상을 입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여 상당히 낮은 강도부터 운동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근력 운동은 헬스장에서 기구를 사용하는 레그 익스텐션, 컬, 스쿼트와 같은 운동들을 바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그런 운동을 바로 하려고 하면 연골이 찢어진 상태에서 무리가 될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골이 찢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극대화될 수 있죠. 처음에는 체중을 실지 않고 허벅지 앞쪽 근육을 켜주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부분적으로 체중을 실으며 근력 운동을 그리고 전체적으로 체중을 실는 운동을 해주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적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약해지고 무기력해진 무릎이 점진적으로 적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운동의 단계를 설정해야 하죠. 무릎을 다친 후에도 해 나갈 수 있는 운동법들을 위에 링크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재활운동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찾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은 제가 운영하는 AM프리앱 재활운동센터에서 가장 잘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친 직후에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힐 때까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센터를 자세히 알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세 번째로 아까 윤활액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윤활액 분비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무릎을 다치지 않은 사람들 또한 생각보다 일상 속에서 무릎을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해주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의도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것이 생각 이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100개씩만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해주세요. 무릎에 기름칠을 하고 영양 공급을 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보존촉 치료에 꼭 필요한 네 번째, 체중을 줄여야 됩니다. 무릎 반월상 연골은 체중을 그대로 받는 구조물입니다. 무릎을 다치신 분들 중 인바디 데이터 기반으로 체중이 평균 체중보다 많이 나가는 경우 체중을 줄이지 않으면 근력 운동을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무릎이 아픈 분들이 가장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계단을 올라갈 때, 내려갈 때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요, 기존 체중에 비해서 5배에서 8배의 부담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5배의 부담이 증가된다고 했을 때 표준 체중보다 5kg이 더 나갔을 때는 1kg에 5배가 추가되니까 5 곱하기 5는 25kg의 부담이 무릎에 더 주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보존적 치료의 목적은 이미 구조물이 손상되어서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부분적으로 상실되었기에 어떻게든 무릎 자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분산시키고 낮춰나갈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본질이고요. 그런데 무릎이 아파서 운동도 공격적으로 못하기에 어떻게 살을 빼라는 건지 더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은 운동보다는 식이요법을 실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식습관을 점검하고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은 달걀과 과일, 요거트와 같은 것들로 먹고 점심에는 거의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일반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두유나 삶은 달걀 정도로 간단하게 마무리하는데 되도록이면 저녁 6시 이후에는 먹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6시 이후에 먹지 않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벌써 작년 6월부터 꾸준히 시행해서 현재는 6kg 정도 감량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무릎 상태도 훨씬 가볍고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단기적인 다이어트가 아닌 생활 습관 속에서 꾸준한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휴가와 같은 시점에 조금 과식을 하더라도 금방 원래 체중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 무릎에 가해지는 기본적인 부하값을 낮추기 위해서 체중 조절은 필수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를 관리하는 것이 보존촉 치료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방법들은 모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분산시키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무릎 통증은 단지 무릎의 문제만이 아닌 내 생활 습관의 결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가 아니라 나의 문제는 내가 만든 것이니 스스로 고쳐나가보자 라는 마인드셋을 장착한다면 분명히 무릎을 잘 회복해 나갈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분명히 무릎 회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공유드리는 무릎 회복에 대한 가이드를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